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가장 뛰어난 양자 컴퓨터 기업 두 곳을 양자 전문 기업인 슈퍼텍이라는 곳에서 비교 검증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 끝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런 벤치마크가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를 비교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왼쪽으로 갈수록 시스템 자체, 하드웨어 스펙에 관련된 벤치마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플리케이션 벤치마크, 즉 어플리케이션을 돌렸을 때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는 벤치마크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공부해 볼 거는 IBM이 내놓은 퀀텀 볼륨, 양자 볼륨과 클럽스라는 단위가 있고요. 그리고 QEDC, 슈퍼텍 쪽에서 내놓은 어플리케이션 오리엔티드 수트,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지향적인 벤치마크들, 그리고 슈퍼텍이 내놓은 슈퍼마크 라는 비슷한 어플리케이션 지향적인 벤치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나머지는 보지 않을 거고요. 제일 유명한 이것들을 볼 거고 오늘은 이 슈퍼테크가 내놓은 기준을 베이스로 해서 어떤 양자 컴퓨터 기업이 제일 뛰어난지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나왔던 표를 좀 쉽게 한글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벤치마크는 장치, 하드웨어의 스펙 자체를 중시한다. 그래서 뭐 IBM의 퀀텀 볼륨 같은 경우는 적은 연산 에러로 하드웨어에 구현할 수 있는 회로의 품질, 즉 쉽게 말해서 큐비트의 품질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포괄적인 성능이 측정 가능하고 실질적인 소음, 에러율을 측정 가능하다. 단점은 이제 정사각형 회로가 아닐 경우에 예측이 어렵다. 그리고 근미래 양자 컴퓨터에만 적용된다. 왜냐면 조금만 발전되면 수백만 단위, 수천만 단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비교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IBM이 내놓은 품질 관련 퀀텀 볼륨이 있고 속도 관련은 클롭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어진 시간 동안 양자칩에서 실행할 수 있는 회로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전체 장치의 연산 속도를 측정하고 양자와 고정 컴퓨터, 이게 그냥 양자 컴퓨터만 돌리는 게 아니고요. 고정 컴퓨터, 양자 컴퓨터를 둘 다 사용하는 사례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기 시간을 포함을 하는데 단점은 고전, 양자 둘 중 하나만 개선되었는데 어떤 게 개선됐는지 구별이 불가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포함된 대기 시간을 넣기 때문에, 포함된 것을 측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IBM에서 나온 두 개가 있고 어플리케이션 벤치마크는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돌렸을 때 그 작업에 대한 실행 결과, 성능, 오류율을 평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이온큐는 이쪽에 좀 집중이 돼 있죠. IBM은 이제 장치의 스펙 자체를 중시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QEDC 결과 이건 여러 번 제가 보여드렸고 오늘 말씀드릴 거는 슈퍼테크의 슈퍼마크라고 불리우는 벤치마킹, 이 기준의 검사 결과입니다. 장점은 실용적인 어플리케이션 지향적이다. 전체적인 연산을 평가한다. 근데 단점은 고전 양자 개선에 대한 구별이 불가하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간단하게 보시면 뭐 해밀토니안 시뮬레이션, VQE, QAOA, GHG, 에러 커렉션 등 뭐 제약 분야, 에너지 분야, 화학 분야, 파이낸스, 뭐 암호화, 그리고 이 소음에 대한 면역력 등등이 있는데 전체적인 그림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아이온큐, 이게 IBM. 근데 보시면은 라고스는 옛날 양자 컴퓨터예요. 그래서 이게 한 1, 2년 정도 된 자료라서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이온큐가 이 두 개에서는 좀 앞서는 편이고 여기서도 괜찮네요. 그러니까 아이온큐는 전체적으로 무난하다. 어플리케이션을 돌렸을 때. 근데 IBM 같은 경우는 뭐 QA/OA 쪽에서 좀 약하고 이 에러 커렉션 쪽에서도 좀 약하다. 근데 이제 뭐 이 두 개는 AQT라는 회사와 어너니머스 이온 트랩, 그 익명성을 가진 이온 트랩이다. 아마 허니웰인 것 같습니다. 근데 허니웰도 QA/OA에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이온큐가 어플리케이션 지향적인 면에서는 가장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하죠. 아이온큐가 그쪽을 집중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시스템 벤치마크가 이길지, 어플리케이션 벤치마크가 이길지, 즉 하드웨어가 좋은 쪽이 이길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을 돌렸을 때 결과가 잘 나오는 쪽이 이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적힌 페이지가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QAOA가 뭐냐면은 최적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금융 분야, 로지스틱스, 물류 쪽인데 여기 보시면 아이온큐가 제일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뭐 AQT라는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허니웰, 뭐 이 순서대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온큐가 최적화 문제에는 가장 뛰어나다. 그 VQE는 이제 분자의 기저 상태를 찾아내서 앞으로 이 화학 반응이 어떻게 일어날지, 그래서 화학 쪽 그리고 그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 쪽에 사용이 되는데 보시면 뭐 아이온큐도 뛰어나긴 한데 AQT도 뛰어나고 허니웰도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GHG라는 건데 이거는 큐비트들 사이에 얽힘을 얼마나 잘 발생시키는지, 그래서 암호화, 신호 센싱 등 이 보안 쪽에 좀 쓰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보시면은 뭐 다 괜찮긴 한데 일단 아이온큐가 제일 뛰어나다, 허니웰과.
다음은 해밀토니안 시뮬레이션인데 이게 뭐냐면은 시스템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해지는지 그 상태를 시뮬레이션 하는 건데 화학적인 거, 뭐 물리적인 거, 생물학적인 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약 분야, 에너지 분야에 쓰이는데 이거는 이제 IBM이 조금 더 앞서네요. 아이온큐보다. 그 AQT, 이온 트랩 이렇게 있습니다. 에러 커렉션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류 수정 얼마나 양자 컴퓨터가 내결함성에 빨리 그리고 더 멀리 도달할 수 있느냐. 근데 아이온큐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허니웰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BM은 좀 떨어지죠. 그래서 에러 커렉션 쪽으로는 이온 트랩이 좀 강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민벨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중첩이나 얽힘과 같은 양자 특성에 대해서 얼마나 잘 제어하는가. 그래서 양자 특성을 얼마나 잘 가지는가인데 이거는 이제 아이온큐가 또 우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처음부터 다시 봐보죠. 아이온큐가 전체적으로 뭐 해밀토니안 시뮬레이션 요거는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파마, 에너지 쪽으로는 좀 약한데 나머지는 이제 아이온큐 그리고 허니웰, 이온 트랩 측이 어플리케이션 지향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건 이제 큐비트의 연결성입니다. 이제 아이온큐가 여러 번 자랑하다는 거죠. 그 완전한 상호 연결성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건 구글의 시카모 칩인데 2차원적인 연결성을 가지고 있고요. 리게티 역시 뭐 연결되다 만 느낌. 그나마 콜드 퀀타 여기가 이제 저온 원자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도 2차원적이고 IBM 같은 경우도 연결성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독보적으로 연결성이 좋은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소프트웨어 회로를 물리적인 하드웨어에 매핑을 할 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연결되지 않은 두 큐비트를 연결해서 사용하려면은 서로 연결하는데 시간이 따로 들겠죠. 근데 아이온큐처럼 이렇게 모든 게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어떤 큐비트와 연결을 해서 사용하더라도 시간이 덜 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결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온큐가 연결성 면에서는 제일 뛰어나다. 그래서 품질이 좋다. 퀀텀 볼륨, IBM이 만든 양자 컴퓨터로 해결 가능한 문제의 복잡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정사각형 회로를 정량한 건데 허니웰이 엄청 커 보이죠. 510이고 뭐 IBM 같은 경우는 한 제일 큰 게 128 정도 됩니다. 그리고 허니웰은 최근에 1024까지 확장을 했는데 아이온큐는 아리아 시스템 기준으로 400만이 넘습니다. 아이온큐가 품질이나 큐비트 품질 이쪽 부분에서 압도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알고리즘 큐비트 이건 이제 아이온큐가 만든 거죠. 그래서 퀀텀 볼륨이 이제 차후에 더 좋은 양자 컴퓨터가 개발된다면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 같이 혼자서 독보적으로 커지거나 이제 나중에는 다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그래서 비교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QV를 더 이상 쓰지 않고 AQ를 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AQ는 QV를 로그 2로 계산한 거를 얘기를 하는데 아리아 같은 경우는 현재 23 수준이고 IBM은 8 이하입니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IBM보다 한 3배 정도 그리고 허니웰보다는 뭐 한 2.5배 정도 더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 큐비트는 실제 알고리즘을 돌렸을 때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는 큐비트 숫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2큐비트 에러 이건 이제 큐비트 두 개로 이루어진 게이트를 실행을 했을 때 에러율이 얼마나 되느냐. 근데 좀 의외였던 점이 낮을수록 좋은 건데 아이온큐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리게티가 제일 오류율이 높고요. 그 다음에 아이온큐, 그 다음에 이제 IBM, 뭐 그 다음에 이제 허니웰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다 고만고만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99.999 또는 9999까지는 충실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0.00001% 정도의 오류율은 나와야 이제 쓸만한 양자 컴퓨터다라고 하는데 오류율이 다 고만고만하다는 겁니다. 다 99.9%는 넘기 때문에 아이온큐가 조금 낮긴 한데 요거는 이제 최신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서 조금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율은 다 고만고만하다. 근데 이제 스피드 면에서 아이온큐가 좀 딸립니다. 이게 길면 길수록 안 좋은 건데 EQ 두 개의 큐비트로 이루어진 게이트의 지속 시간, 이제 회로를 돌릴 때 걸리는 시간인데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역시 초전도체 방식인 IBM 리게티가 빠른 편이고요. 아이온큐가 속도 자체는 좀 느리다. 아이온큐가 210, IBM이 0.4, 리게티가 0.1 정도 되고요. 그리고 디페이징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계를 읽는다 뭐 이런 얘기인데 큐비트가 양자 특성을 읽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큐비트의 생애 시간, 유용한 생애 시간을 의미를 하는데 길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허니웰이 한 200만에서 300만, 아이온큐가 20만, 그리고 초전도체 쪽이 좀 낮아요. 80에서 100, 18에서 19 정도로 역시 큐비트 품질이나 생애 시간은 이온 트랩 쪽이 압도적이다. 자, 그래서 뭐 길게 봤는데 결론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터를 비교하는 기준에는 시스템 벤치마크, 요건 이제 하드웨어의 스펙 자체를 중요시하는 거고 어플리케이션 벤치마크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했을 때 얼마나 좋은 성능을 내는가, 실용적인 면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뭐가 더 좋다라는 거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큰 가치를 내는 슈퍼컴퓨터
컴퓨터보다 압도적으로 폭넓게 뛰어난 어플리케이션이나 하드웨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근데 시스템 벤치마크 쪽으로는 IBM이 1등이고요. 어플리케이션 벤치마크 쪽으로는 아이온큐가 1등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전도체 방식, 이제 IBM이나 구글이 있는 쪽은 계산 속도는 빠른데 그리고 또 큐비트 숫자 확장이 쉽습니다. 대신 큐비트 품질이 떨어지고 오류를 낮추는 게 어렵다. 근데 이온트랩은 속도는 좀 느리지만 큐비트 품질이 좋고 생애 주기가 길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이 서로 있습니다. 뭐가 좋다라고 지금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둘의 오류율은 고만고만하다. 충실도 99.999는 도달해야 쓸만한 충실도인데 지금 99%대에서 비슷하게 노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이러한 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 이건 저번 영상과 결론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상업적으로 큰 가치를 지닌 기술이나 하드웨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각 기업들의 기술들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서로 다른 포커스를 가지고 서로 다른 장단점을 지닌 채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상업적인 가치와 폭넓은 양자 우위, 즉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뛰어나고 더 넓게 뛰어난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 큐비트 숫자가 늘어나야 되고 오류율이 감소돼서 확장성이 입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걸 누가 달성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면 물어보실 수 있죠. 그럼 이 공부 왜 하나요? 왜냐하면 현재 동향 그리고 현재 벤치마크에서 1등이 누군지 알아야 미래 1등 후보가 누군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도 앞서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 분야는 인력 풀도 적고 기술 자체가 고난이도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도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하는 기업이 앞으로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딱 두 개만 고른다 하면은 IBM과 아이온큐가 현재는 승자다. 그래서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이 두 기업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양자 전문 기업 슈퍼텍의 비교 결과와 여러 가지 벤치마크를 좀 공부를 해보면서 가장 뛰어난 양자 컴퓨터 기업 두 곳, 초전도체 방식으로는 IBM, 그리고 이온트랩 방식으로는 아이온큐다. 그래서 IBM 쪽은 스펙이 뛰어나고 아이온큐 쪽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돌렸을 때 성능이 좋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길게 말씀드렸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